뭔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쿨하지 못하긴 한데 그래도 얘기를 좀 해보자면 아니 지금 얘기하러 오셨는데 지금 뭐 무슨 말만 하면은 조금 언쿨하다. 요즘 쿨해지려면 연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래도 얘기를 해보자면 조금 내려놓고 쿨을 아니, 이렇게 한다고 당신이 쿨 뷰티 미녀가 되지 않아요. 레제처럼 그렇게 되지 않아요. 레제는 쿨 뷰티 미녀 확실히. 저는 그럼 그 사장님 대사를 꼽겠습니다. 당신한텐 너무 예쁜 여자야 그 여자는. 아쉽네요. 네, 안녕하세요. 뭣도 모르지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영화 전문가입니다. 이번에 그 김연의 칼날을 이어서 또 일본 영화가 굉장히 흥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많은 남성들의 위아래를 울린 바로 그 영화. 위아래를 보셨어요. 위아래는 좀 그런가요? 네, 많은 남성들을 울린. 자르면 안 돼요? 예. 죄송합니다. 아직 처음부터 저희가 아직 그 정도로 친하진 않군요. 네, 그게 아니라 네. 저는 근데 뭔 느낌인지 알 것 같긴 해요. 네, 인정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뭣도 모르지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영화 전문가입니다. 네, 이번에는 귀멸의 칼날에 이어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 영화, 많은 남성들을 울린 그 영화 체인소맨 레제편 들고 왔습니다. 네, 이번 영화 네, 다들 보셨죠? 저 너무 봤죠. 너무 봤나요? 네, 몇 번 보셨나요? 저는 한 번 보고 2번 봤습니다. 2번. 네. 민지 씨는 방금 보고 오셨다고. 네, 한 15분 전에 달려와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영화 얘기를. 와, 완전 따끈따끈한. 네, 맞죠. 야. 엔딩 크레딧이 아직도 기억에 남더라요. 아직 팝콘이 여기 남아있는. 네. 팝콘이 남아있는. 또 규원 씨는 그 체인소맨의 굉장한 팬이잖아요. 네, 저는 사실 제 티셔츠가 있어요. 여기 포치타가 그려져 있는 티셔츠가 있는데 오늘 사정이 있어서 못 입고 와서 너무 아쉽고. 어떤 사정이? 제가 사실 예비군 훈련 다녀와가지고. 예비군 훈련 때문에. 한번 일어나서 보여주시죠. 네, 그래서 예비군 훈련 다녀와서 지금 막 체인소맨 얘기를 하려고 여기 학교로 달려온 상태입니다. 이 스튜디오로. 네, 너무 좋습니다. 신났어요. 굉장히 이 체인소맨 레제편 리뷰에 대해서 규원 씨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셨잖아요, 사실. 모든 얘기하고 싶어요. 네. 뭐 체인소맨 레제편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간략하게 감상평 한 번씩 얘기해 주시죠. 저는 사실 보기 전에 릴스로 굉장히 많이 보고 또 나무위키도 심심해서 읽어보고 해가지고 내용은 다 알고 갔었는데요. 그런데도 되게 쉴 틈 없이 재밌고 그랬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체인소맨을 그 만화로 레제편 전까지만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레제편 그 스토리도 처음 보는 스토리였고 이제 극장판으로 좋은 연출로 봐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제 생각보다는 조금 수위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15세여가지고 어느 정도 그게 조절이 될 줄 알았는데 아주 그냥 시원하게 수위 조절 따위 하지 않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소년 만화니까 원래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소년 만화에서 연재가 되는 그대로 그 수위 그대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원래 좀 작가가 그런 면이 있어요. 좀 수위 조절을 그죠. 신경 안 쓰시는 부분. 근데 이제 저 원작 만화를 사실 한 3번 정도 그냥 정주행을 했었고 그 이 레제편 같은 경우에는 좀 각별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정주행 하면서도. 왜냐면 사실 저는 이 시골지 도시지에 있다 얘기할 거지만 그거 비유도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고 보면서 그리고 뭔가 저는 좀 가슴 아픈 장면도 있고 되게 가슴 뛰는 장면도 많고 해가지고 이 편이 뭔가 그 체인소맨의 전체적인 결이랑 봤을 때 살짝 떼져 있는 느낌을 받기는 했었거든요. 만화를 볼 때도. 근데 이제 이거를 또 이렇게 영화로 그래서 따로 만드는 것도 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았고 저도 이제 애니메이션 사실 좀 체인소맨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넷플릭스에서 공개. 그죠. 시즌 1이 있죠. 네. 그거는 좀 많이 안 봤어요. 사실 왜냐면은 처음에 보다가 이게 만화로 보는 게 훨씬 낫다. 제 취향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체인소맨 그 애니메이션 시즌 1은 조금 혹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기대작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도 뭔가 평이 안 좋았고
사실 그래서 이번에 좀 논란이 있었던 게 그 1기 디렉터 분이 2기에선가? 그러니까 크레딧이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크레딧이 잘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많이 그러니까 디렉터가 평가가 안 좋고 흥행에 실패한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되게 얘기가 나오면서 아니 근데 그 1기 감독이 원래 이 극장판 크레딧에 들어가야 되나요? 그게 아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뭔가 뉴스 기사로 봐서 확실하진 않은데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이제 안 들어갔다. 좀 예의상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뭐 일기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렇게 재밌게 보진 않았는데 아 만화가 더 낫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극장판은 예고편부터 뭔가 깔이 좀 재밌겠는데 해서 봤더니 예고편을 보고 기대한 것보다 기대 이상이어서 와 저도 이제 뒤에 이제 이 애니메이션 극장판이 끝났으니까 이 뒤 이야기도 애니메이션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기대되더라고요. 아, 그게 너무 기대되네. 네, 이제 다시 그거를 기대하게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아, 팬으로서. 다시 톱박이로 돌아가게 된. 네, 진짜로 저 만화도 다시 보고 싶고요. 네, 너무 뽕이 찼어요. 원작 팬으로서. 이번에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액션씬이 너무 좋더라고요. 레제가 이렇게 공격할 때 약간 불꽃놀이처럼 나오는 그 장면들 있잖아요. 네, 그 부분 색감도 너무 좋고 네. 연출도 너무 좋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음향 연출이죠. 아, 대박이었다. 음향이 너무 좋죠. 저는 그 OST 제인도우도 너무 좋고 아, 네, 또 그 중간에 그 계속 피아노 곡 삽입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 수영장에서 수영할 때. 네네네. 맞아요. 불꽃놀이 할 때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근데 그게 진짜 대박인 게 제가 이제 영화를 다들 눈치채셨을 수도 있지만 영화를 보면서 수영장 노래가 처음에 나오고 그리고 불꽃놀이 때 또 그 노래가 약간 코드가 달라져서 나오거든요. 나오죠. 변주가 돼가지고 그 나오죠. 멜로디가. 그래서 되게 거기까지 뭉클해져요. 보면서 이 둘을 보면서. 근데 이제 그러고 덴지랑 이제 레즈가 대화를 하고 이제 막 둘이 입맞춤을 하는 줄 알았더니 레즈가 혀를 삼키고 이제 그 다음부터 상황이 되게 급변하기 시작하잖아요. 폭탄의 악마로 변하고. 그죠. 그러고 나서 폭탄의 악마로 변한 다음에 그 노래가 다시 나오더라고요. 근데 뭔가 뚝뚝 끊어지는 그 비품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노래가 다시 나오니까 와 이게 진짜 그 상황을 와 저는 그냥 뭔가 그 음에 폭탄이 그 멜로디에 폭탄이 들어간 느낌. 그러니까 멜로디가 당당당 멜로디가 깨지는 게 폭탄이 터지면서 멜로디가 깨진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와 진짜 정말 좋다. 혹시 보면서 좀 캐치하셨나요? 저는 그 부분까지 몰랐는데 네. 근데 저도 노래 자체가 되게 좋아가지고 아 맞아요. 그 인스타 댓글 같은데 보면 음악의 악마라고 할 정도로 이 작곡 음. 노래 부르시는 분들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얘기한 음악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네. 그 사실 덴지랑 저 레제가 바다에 떨어질 때도 그 노래가 나오지 않나요? 아 맞아요. 그 노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저는 근데 그 장면이 그 덴지랑 레제가 떨어질 때 그 수영장 씬이 이제 오버랩 돼서 나오잖아요. 네. 저는 근데 그게 덴지의 회상인 줄 알았는데 레제의 회상이라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 누구의 회상일까요, 사실? 그러니까 그 수영장 장면 오버랩 되는 게 네, 그 덴지 기억이 아니라 레제의 기억이다. 네, 그죠. 저는 사실 제 의견 좀 말씀드리자면 그거를 나누는 게 조금 언쿨하다고 생각해요. 쿨하지 못하다. 네.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그쵸.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려면은 그건 사실 두 사람이 공유하는 기억이거든요. 하이브 마인드처럼. 둘의 기억이다. 그건 둘만이 있는 세계에서의 둘이 공유하고 있는 둘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기억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구분하는 게 이제 의미가 없다. 네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해요. 사실 수영장에서 둘이 같이 뛰어노고 그리고 이렇게 덴지가 끌어안고 같이 들어간 장면 오버랩 되는 것도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뭔가 거기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아 둘이 같이 물 안에서 어떤 헤엄을 친다는 느낌, 그 행위. 그랬을 때 그거는 그냥 두 사람의 기억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러면
저희 이제 체인소맨 레제편 극장판 가장 잊지 못할 명장면 1위 어떤 거 뽑으시나요? 명장면이라 치면은 그 레제가 창에 찔려서 죽는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고. 마지막 장면. 네, 이제 그 마지막 대사 한 줄로 레제 캐릭터를 완성해버리는. 맞아요. 저도 진짜 너무 명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진짜 그 장면, 그 대사 너무 감명 깊게 봤습니다. 저희 진짜 그 다른 영화 앞부분 다 합쳐도 그 대사 한 줄만 못할 것 같아요. 앞에 대사에 대한, 앞에 그 학교에 대한 이렇게 그런 모든 장면들에 대한 리턴이잖아요, 그게 또. 단순히 사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죠? 한 게 아니라 학교를 안 갔다 자기도 이게 진짜 그게 진짜 너무 네. 마음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로 괜찮아요. 울컥해가지고 죄송해요. 아이고. 저는 수영장 장면 가져가겠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기억이 나오셨죠? 근데 저는 근데 약간 저는 수영장 장면 약간 불편했던 게 네네. 제가 제 옆에 아주머니 두 분이 앉아 계셨는데 네. 그 장면이 나올 때 이제 레제가 다 옷을 벗으니까 네. 그 옆에서 그 약간 움찔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실 그게 야하다고 느끼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그쵸. 약간 눈치가 좀 보였어요. 영화를 보면서. 약간 거실에서 엄마랑 아빠랑 그죠? TV 보는데 드라마에서 이제 둘이 뽀뽀하거나 조금 그죠, 그죠. 과격하게 뽀뽀를 할 때 뭐 그런. 그죠. 이제 엄청난 키스씬이 나오면은 물 떠와야겠다. 저는 갑자기 컴퓨터 방으로 들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저 이제 누워서 보고 있으면 이제 슬슬 자는 척해요. 다들 똑같네요. 네, 이렇게 공감되는 얘기. 아주머니들 때문에 장면을 100% 즐기지 못했다.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진짜 아쉽네요. 사실 그 장면이 근데 진짜 그렇게 안 느껴지려고 되게 그러니까 나름의 이 노력이 있잖아요. 뭐 모자이크 처리가 어느 정도 됐고. 만화에선 다 나오나요? 아니요, 만화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소년 만화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게 덴지가 이거는 이제 편집할 때 자르셔도 되는데 그 만화보다 레제가 좀 더 성숙하게 나와요, 영화에는. 제가 근데 그 나무위키에서 읽었는데 레제가 변신을 하면은 가슴이 커진다고.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있대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변신을 하면은 그게 커진대요, 가슴이.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그냥 아니 왜냐면 봤을 때 만화나 뭐 영화나 봤을 때 그런 면이 좀 있고. 저희 이번 리뷰는 혹시라도 밥을 먹으면서 보신다면 이어폰을 끼고 보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이게 뭐 하여튼 그리고 연출도 계속 얘기를 하자면 덴지가 뭔가 그 수영장 옷 벗고 들어가는 장면이나 그 전까지 세팅도 막 다음 장면에 딱 옷 다 벗는 장면으로 일어난다든지 되게 웃기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생각 좀 안 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만화로 워낙 많이 보기도 했고. 근데 확실히 체인소맨이 좀 수위가 있는 편이긴 해요. 그래도 그죠. 요즘 만화들에 비해서 특히. 원작 만화가 19금이죠? 원작 만화가 근데 소년 점프에서 연재되는 거니까 아마 아닐걸요. 그러네. 네. 일본이 좀 더 우리나라보다 그런 거에 개방적인 것도 있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좀 더 오픈 마인드인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네. 19금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그 수영장 장면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그게 이제 쏘아올린 불꽃 단편 영화를 조금 오마주한 장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영화를 전에 봤고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2019년도에 저희 단톡방에 막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영화 꼭 봐라 이러고. 그래서 그 장면의 오마주 된 장면이었다는 걸 듣고 좀 반가운 기분이 들었네요. 그 실사 영화요? 네, 맞아요. 그게 아마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이와이 슌지 감독의 단편 영화일 거예요. 또 훌륭한 감독님이 참여하시. 그런. 저는 약간 쏘아올린 불꽃 그거 애니메이션이 그러니까 보진 않았는데 거기도 OST에 유네즈 켄시가 참여를 했어요.
아 그것도 요네즈켄신가요? 네, 그것도 심지어 이제 여성 보컬 한 분이랑 콜라보를 해서 또 OST를 냈었는데. 아 제인도처럼. 그러네요. 진짜 사실 그런 부분에서. 근데 사실 쏘아올린 불꽃 애니메이션은 그 OST만 남기고 망했잖아요. 그건 맞아요. 저는 사실 OST가 너무 좋다. 영화도 볼까 했는데 영화 평이 대충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재밌진 않고 안 봤습니다. 어쨌든 그 단편 영화 쏘아올린 불꽃도 체인소맨의 수영장 장면처럼 굉장히 아름답고 또 그 영화 자체도 굉장히 이제 뭉클하고 뭔가 좀 감성 있는 영화니까 한 번쯤 보시기를 또 추천드립니다. 근데 진짜 너무 좋은 장면들이 많은데 이제 근데 개인적으로 그냥 되게 감동받은 장면이라고 해야 되나? 좀 울컥하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불꽃놀이 놀러가는 부분에서 그냥 덴지 시점으로 레제를 따라가고 뭐 불꽃놀이 그 시장터에서 뭔가 물고기 건지고 이런 거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 되게 뭉클해져요. 왜요? 뭔가 그게 저 두 번 봤는데 두 번 다 조금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봤는데 어떤 그런 추억들이 있나요? 뭔가 그런 개인적인 부분들도 당연히 이제 사실 그런 개인적인 부분이 영향이 좀 있죠. 뭔가 연애를 해봤었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든 이제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 그냥 그 시선만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제 두 사람이 같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영이랑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부신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뭔가 두 사람이 시작이 겹칠 때도 있고 근데 그렇게 대사 없이 이렇게 그 장면 보여주면서 막 노래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게 엄청 저는 또 이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으니까 만화를 봐가지고 그래서 이게 약간 괜히 되게 더 엄청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엄청 이제 응원하고 싶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순간 같은데 끝나게 된단 말이죠. 그 시간이 사실 정말 잠깐인 거고 이 둘에게. 아 그죠. 그래서 그 둘의 관계의 하이라이트 같다는 그 장면이 되게 명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저만의 명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장 장면이. 그리고 좀 명대사? 기억에 남는 명대사로는 명대사는 또 따로 말해도 되나요? 아 명대사도 하나씩 그럼 뽑을까요 지금? 네, 뭐 어떤 명대사를 좀 뽑고 싶은지. 덴지가 그러니까 레제랑 같이 떨어지고 이제 바닷가에서 탈출하자는 얘기를 하다가 레제가 이제 떠나가니까 뭐 난 너한테 보여준 미소나 웃음이나 다 거짓이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덴지가 하지만 수영을 가르쳐준 건 진짜잖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정말 인상 깊은 명대사인 것 같아요. 사실 둘의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대사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반영하고. 뭔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쿨하지 못하긴 한데 그래도 얘기를 좀 해보자면 아니 지금 얘기하러 오셨는데 지금 뭐 무슨 말만 하면은 조금 언쿨하다. 요즘 쿨해지려면 연습을 좀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래도 얘기를 해보자면 조금 내려놓고 쿨을. 아니, 이렇게 한다고 당신이 쿨 뷰티 미녀가 되지 않아요. 레제처럼. 그렇게 되지 않아요. 레제는 쿨 뷰티 미녀 확실히. 저는 그럼 그 사장님 대사를 꼽겠습니다. 당신한텐 너무 예쁜 여자야 그 여자는. 아쉽네요. 당신한테는 너무 예쁜 여자야. 사는 세계가 다르다. 네, 사는 세계가 다릅니다. 그 실제로 다르긴 하더라 나랑. 그죠. 제 짱.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시선은 아닙니다. 그런 시선 구별하지 않겠지만은 하여튼 뭔가 거짓 속에 그러니까 레제가 사실 저희가 어떤 관계를 대할 때 되게 거짓처럼 대하는 경우도 있고 진심으로 대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지만은 제가 좀 경험했을 때는 뭔가 그 사회생활 하듯이 이 사람을 대하다가 또 되게 진심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진심으로만 대할 수 없는 상대방도 있는 거고 진심으로 대하고만 싶어도 그런 와중 속에서 이제 사실 레제와랑 레제 입장에서는 전자의 경우지만 거짓으로 대하다 보면은 뭔가 이 사람이 점점 거짓으로 대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이 사람에게 점점 어떤 인간적인 호감이나 그런 걸 느끼게 되면서 자기 진심이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는 게 좀 사실 사람이 불완전한 면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 대사가 조금 그리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사람의 관계가 시작된다라고 좀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저한테 그 대사가 되게 와닿았어요. 거짓으로 대하다 보면 그러니까 스스로 거짓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의 진심이 나오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 근데 레제가 처음에는 그러면 덴지를 좋아하지 않았던 건가요? 사실 방금 말을 좀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쉽게 거짓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건 진짜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스스로는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믿는다고는 생각을 해요. 이제 처음에 내가 진심으로 얘를 좋아한다라고 레제가 스스로 세팅을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 근데 뭔가 사실은 그 세팅으로 자기 진심을 가리고 있었던 거죠. 아, 그죠. 네. 왜냐하면은 레제가 이제 작중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실 마음이 완전히 아예 없었으면은 그냥 네. 처음에 만났을 때 죽이는 게 제일 빠르죠. 그쵸. 왜 처음 만났을 때 죽이지 않았을까? 이런 대사도 있죠. 와, 명대사 진짜 많다. 저도 처음부터 조금 좋아했다라고 생각을 한 게, 덴지가 마술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꽃을 마지막 부에 레제가 계속 들고 있고, 그 빨간 꽃이지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첫 만남부터 꽃을 받고부터 이 레제가 진심이 어느 정도 있었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 꽃을 받고 좋아하던 게 거시지였으면은 마지막에 굳이 꽃을 보면서 여운을 느끼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진심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재 씨는 그러면은 명대사 저는 아까 그 학교로 하겠습니다. 아, 나도 학교에 가본 적이 없어. 이게 사실 밈으로 되게 많이 활용되고 그죠? 있는데 이거 너무 쓰기 좋아요. 진짜로 저희들끼리도 이제 막 하고 있고 땡땡군 사실은 말이지. 네, 아니, 이게 되게 히트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게 좀 더 마음에 드네요. 너와는 사는 세계가 달라. 또 이제 명대사라고 하면 명대사죠. 시골지와 도시지 모티브가 이 이야기 전반에 깊게 깔려 있습니다. 이소부아이 그죠. 이솝우화의 이 시골지와 도시지 모티브 어떻게 이 영화에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어떤 의미로? 진짜 볼 때마다 생각이 너무 바뀌어요. 아, 이 시골지랑 도시지는 원래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하셨죠? 그냥 맨 처음 봤을 때는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사실 이게 덴지도 시골지가 되고 싶은 거 아닐까? 그러니까 시골지 삶이 더 익숙한 거 아닐까? 덴지에게도. 덴지가 네, 덴지도 시골지를 네, 둘 다 시골지인 거 아닐까? 덴지랑 레제는 본성이라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 시골지랑 도시지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서툰 사람들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서툰 사람들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 시골지는 뭔가 서툰 사람들, 도시지는 서툼을 이제 외면하는 사람들. 처음엔 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일단은 이 정도. 왜냐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 그냥 약간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근데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 궁금한 게 두 분은 이제 레제가 시골지를 원하고 덴지가 도시지 삶을 원한다고 이렇게 뭔가 생각하시나요? 그 대화를 나눴을 때? 아무래도 대화에서는 그렇게 나왔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저는 덴지가 중간에 한번 마음을 바꾼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학교 장면까지는 덴지가 확실하게 도시지를 지향을 하거든요. 네. 심지어 학교 장면 이후에 이제 축제에 가서까지도 덴지는 좀 일관된 그런 의견을 보이더라고요. 나는 지금 이 공간에서 일하는 게 너무 좋고 또 일도 인정받고 있고 하와랑 아키랑 생활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이 도시에 머물고 싶다. 그래서 레제가 그 축제에 가서 이제 제안을 하잖아요. 나랑 도망치자, 행복하게 해줄게. 또 눈물이 납니다만 어쨌든 거기에서 덴지는 나는 이 도시에 남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덴지가 유일하게 그래서 이제 그냥 가지. 아 그죠. 왜 갔으면 영화가 정말 행복하게 마무리. 바보야, 이 바보야. 아무튼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덴지가 이제 유일하게 한 번 마음을 바꾸는 게 이제 싸움이 다 끝나고 해변에서 레제랑 얘기를 할 때 같이 도망갈까라고 역으로 제안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덴지가 유일하게 도시지에서 시골지로 전향할 뻔한 순간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도시지 시골지를 전향한 캐릭터가 또 한 명 있습니다. 누구예요? 천사의 악마가 천사의 악마는 오히려 반대로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이제 시골지를 지향하는 인물인데 마지막에는 이제 도시지 마지막 장면에서 도시는 어떤 곳이니 하고 도시에 관심을 갖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덴지는 원래 그냥 옥리 도시지인데 레제를 만나서 시골지에 대한 어떤 꿈을 갖게 된 거고 잠깐이나마 이 천사의 악마는 반대로 완전 옥리 시골지인데 아키를 만나면서 조금 도시를 꿈꾸게 된 그런 캐릭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약간 생각이 좀 다르긴 한데. 아, 네, 편하게 근데 말씀하세요. 뭔가 그룹 얘기 들어보니까 좀 일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전 천사의 장마가 도시를 꿈꾼다는 생각을 어떻게 보긴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좀 의미가 있는 게 왜냐면 아키랑 되게 어떻게 보면 거기 특별한 관계가 됐으니까 그죠? 이제 덴지랑 레드랑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시골지 도시는 살기 좋은 곳이니라고 물어봤는데 근데 그냥 약간 좀 자조적인 물음 아니었나요? 아 그러니까 그냥 이 도시에 있는 쥐에게 사실 그 도시는 살기 좋은 곳이니라고 물어보고 영화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시골지 도시지가 누가 시골지고 누가 도시지냐 이런 식으로 접근이 하는 게 아니지 또 않나? 엉쿨해요? 그러니까 엉클. 아니 쿨하지 않아요 이렇게 나누는 거는? 그러니까 제 말은 약간 언쿨하다기보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누구나 시골지를 간직해야 하는데 자기 마음이 시골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도시에 살고 있게 된다 각자의 입장. 저희가 마침 또 이전에 어쩔 수가 없다를 리뷰하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도시지를 좀 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뭔가 레제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로 어떻게 보면 나고 길러졌잖아요. 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시지는 뭔가 통제 당하는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약간 굳이 따지면 통제당하는 스스로 통제해야 되는 그런 느낌. 시골지는 좀 더 이제 자유 대신에 뭔가 그런 네, 좀 반대 대척점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뭔가 시골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 실천하는 삶 그리고 자유 실천하는 삶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네 말이 좀 엉키는데 근데 되게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면 자유 통제로 갔으니까 자유로우면은 표현도 사실 자기 본심으로 거리낌 없이 드러낼 수 있는 거고 도시지라면 좀 통제하면서 살겠죠. 근데 아무래도 특히 도시지 왕이 누군지를 좀 봐야 돼요. 이 만화에서. 도시지의 왕 그녀죠? 그렇죠. 마키마잖아요. 도시지 왕이 마키마잖아요. 하여튼 근데 그 마키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이제 자기 감정적인 어떤 그걸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신에 이제 남을 약간 잘 다스리고 되게 리더인 인물이고 그런 부분에서 좀 막 도시지는 어떻게 보면은 마키마에게 통제되는 그러니까 통제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시골지는 좀 더 그런 어떤 통제에서 자유로운 그런 자유로운 삶이라고 여겨졌는데 레제는 태어날 때부터 통제받았잖아요. 그죠? 그 러시아의 네. 어떤 그쵸. 러시아의 무슨 요원으로, 특수부대로 길러진 모르모트. 맞아. 역시 싱싱한 모르모트라고 하는 어떤 그 특수부대에
약간 북한에서 그 특수부대 같은 느낌이었고, 그리고 덴지는 사실 만화나 이제 애니메이션 보셨을 때 알겠지만 뭔가 좀 학교도 안 다녔고, 그리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좀 완전 애기 때부터 포스타랑 같이 나고 자라면서 사실 교양을 습득하지 않는 대신에 자기 되게 어 그 그냥 그러니까 학교도 안 다니고 했지만 뭔가 그 궁핍한 삶에 되게 만족하면서 살거든요, 포치타랑. 곰팡이 핀빵 먹으면서 엄청 좋아하고. 그리고 걔네 보면 무슨 설탕에다 밀가루 타서 이제 케이크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시골주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둘 다 출발점은 덴지는 시골주의인 거고, 마키면 뭐야 레젠 도시주의인 건데, 덴지는 도시를 꿈꾸게 되죠. 레제는 뭔가 반대로 시골을 꿈꾸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건데, 사실은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네. 뭐야? 그런데 사실 이제 그냥 딱 이솝우화의 네. 이 도시지 시골지를 떼고 본다면은 응. 사실 도시지는 이제 원하는 걸 위해서 리스크를 감수할 거냐, 그죠. 아니면은 시골지처럼 그런 것들을 좀 포기하더라도 안락한 삶을 즐길 거냐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저는 뭐 그냥 그 극 중에서 인물들이 말했던 걸로 나눠보면은 덴지, 그러니까 뭐 도시지에 있는 거는 덴지, 사실 아키도 도시지로 볼 수 있죠. 뭐 마키마 이쪽이고, 사실 시골지는 레제, 천사의 악마 뭐 그쪽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마키마의 마지막 그 도시지 시골지에 대한 얘기가 조금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래가지고 제 해석은 마키마는 사실 도시지보다는 네. 고양이에 가깝지 않나. 왜냐면 이 마키마가 시골쥐들을 죽이는 얘기를 하잖아요, 마지막에. 또 체인소맨 전체적인 스포로 보면은 마키마가 굉장히 또 고양이 같은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마키마는 주격외의 존재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저도 그 천사의 악마도 살짝 고양이로 들어갈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한 게, 오, 천사의 악마가 어쨌든 시골지인 레제를 죽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쥐한테 그 도시는 살만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것 자체가, 자기가 이제 어쨌거나 이 서로 죽이고 죽이는 도시라는 생태계에 고양이로 들어오게 돼서, 이제까지는 시골쥐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 고양이로 들어오게 돼서 살만하냐 이런 식으로 묻는 그런 거로 느껴지기도 했어요. 저. 약간 포식자 그런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럼 사실 도시쥐들은 고양이가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양이 얘기가 이제 갑자기 나와서. 도시쥐 쥐는 고양이가 될 수 없죠, 사실. 그렇죠. 그죠? 그 생각을 못했네. 그죠? 쥐는 고양이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 또 배워갑니다. 근데 장난이고, 약간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뭔가 체인소맨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체인소맨 전체 있잖아요, 만화책을 일부를 보면서 느꼈던 생각은, 이게 꿈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일상적인 것이 되고, 그리고 그리고 그것이 뭐야, 소중함이 무뎌졌다가 잃어버렸을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이 되는, 뭔가 이 과정을 좀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쉐인스 맨션 보면서. 그래서 꿈이 당연해지고 무뎌졌다가 상실되었을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되는, 좀 그런 사람의 욕심,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제 많은 관계랑 많은 지식의 괴로움, 약간 이런 얘기로 좀 딥하게 나가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골쥐는 어떻게 보면은
아는 게 없는, 그러니까 아는 게 없다기보다 아는 걸 많이 그러니까 알미나 관계나 많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인스타를 안 봐도 되는. 그렇죠. 뭔가 안빈낙도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시골에서 한다고 하면은 조선시대에. 그래서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이제 물질도 풍족하지 않지만 그 안에서 이제 어쨌거나 그 적은 관계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안정감과 행복이 있는데 그런 거라고 하면 도시에서는 이제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욕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도시에서 살려면은 그러면서도 그 욕심을 그러니까 욕심이 어느 정도 굳어졌을 땐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확장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삶을 좀 관성적으로 살게 되잖아요. 그죠. 그냥 저희가 진짜 도시 삶, 시골의 삶을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또 약간 도시의 맛을 봐버린 시골주의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부터는 체인소맨 일부의 그 치명적인 스포가 나오니까 안 보신 분들은 30초만 뒤로 넘겨주세요. 이 마키마가 의도한 게 사실 그거잖아요. 덴지한테 도시의 맛을 보여주고 그렇죠. 그거를 뺏어버려가지고 이제 덴지가 행복할 수 없게 하는 게 마키마라는 그 빌런의 최종적인 흑막의 그 의도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체인소맨 일부의 전체적인 스토리가 이 그렇게밖에 내용 아셨나요?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저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과정 있잖아요. 그거가 되게 여기서 학교 얘기를 하잖아요. 레제랑 덴지가 학교를 가야 된다라고. 그리고 덴지도 일부 애니메이션 보셨을 때 뭔가 처음에는 이제 그냥 되게 단순한 음식들을 먹고 싶은 게 소원이라고 하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 가슴 만지기가 소원이 됐다가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좋아하는 사람과 데이트하고 뭔가 관계 맺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욕심이 되다가 그렇게 점점 뭔가 그게 많아지고 그리고 아키 같은 경우 이제 또 아키 얘기를 하자면 이 영화 안에서도 그런데 천사의 악마랑 친구가 될 수 없겠다라고 하다가 천사의 악마한테 이제 되게 너가 내 눈앞에서 죽지 말라고 하잖아요. 엄청 아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키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되게 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엄청 타격이 있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죠? 그리고 뭔가 정을 안 주려고 하지만 사실 그 정 주는 거에 되게 취약한 인간이고. 사실 아키가 또 영화 외에 얘기를 해서 조금 그렇지만 나중에 결국 덴지와 파워 때문에 총의 악마 토벌 작전에 참여하는 걸 포기하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에서 이 아키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정 주는 거를 무서워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약간 저는 아키가 그래서 이 시골지 도시지 좀 비율이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키가 도시지가 되려고 애쓰는 시골지인 것 같아요. 아, 뭔가 파워나 덴지는 도시지가 되는 게 되게 거리낌이 없거든요. 본토비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쵸. 욕망의 악마를 악마이거나 마인이잖아요, 걔네들이. 그래서 되게 자기 욕망에 거리낌이 없고 표현하는 거에 그거 성취하려고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그 욕망에 엄청 대한 그게 강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욕심을 확장하는 게 거리낌 없는 애들이에요. 거기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근데 아키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사실 어려운 인간인 거죠. 그 키시베 알죠? 키시베요. 네. 일기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이제 모르모트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 그 사람이 키시베인데 그 사람이 말하기에 이제 데빌 헌터는 맛간 놈들이 오래 산다 라고 하는데 아키는 맛이 가려고 스스로 엄청 노력을 하는데 사실 맛간 놈이 아니에요. 너무 정상이죠. 네. 이 세계관에서 너무 정상이죠. 이 세계에서 그쵸 아키보다 미친 놈들이 너무 많고 어떻게 보면은 그쵸 애초에 맛간 놈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맛간 놈이 되려고 하죠. 자기 어떤 수건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도시지 시골지 얘기를 좀 아키로 비유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안정된 삶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욕심을 확장한 삶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근데 사실 그걸 제가
진짜 뭐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다 둘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실제로 그죠. 저는 시골주의면서 도시주의고 싶어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엄청 벌고 싶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아주 직관적으로 말해서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실 뭔가 정말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돈을 뭐 많이 벌고 풍족하게 살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건 이제 곳간을 가지고 있는 쥐인 거고 사실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네. 레제가 같이 시골로 가자 그래요. 음. 가시겠습니까? 아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었는데 아, 또 개인적으로 생각을 이미 해보셨군요. 네, 아 그렇죠. 왜냐면은 언제 될지 모르는 거니까 레저. 아, 그죠. 데뷔를 해야죠. 만약에 비 오는 날에 이제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근데 요즘 공중전화 보스가 많이 없어서 아쉬워요. 네, 서울시에서는 좀 공중전화 부스를 늘려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약간 그런 이런 문화활동이나 창작활동을 좀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인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엄청 나름 이제 거창하게 꽁꽁 싸매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었는데 하고 있고 아직도 하고 있어요? 네, 요즘은 좀 편하게 생각하자라고 노력을 하고 있죠. 아, 근데 그죠. 네,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 사랑하는 사람이랑 이제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이랑 행복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를 좀 궁리하고 생각하는 것도 엄청 가치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되게 중요할 수도 있는 예술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그래가지고 그거는 진짜 저희가 사실 저희가 한 일도 있잖아요. 뭔가 취직을 한다고 해서 사실 예술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것도 정말 엄청난 예술이에요. 그런 그죠. 면에서. 그래서 취직이 사실 더 힘들죠. 그렇죠. 힘들고 자신의 한계를 어쨌거나 시험할 수도 있고 거기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시골주의 삶? 저는 시골주의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 레제랑 함께 도망친다? 네. 좋습니다. 그럼 민재 씨는 만약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이 도시에서만 할 수 있는 건데, 레제가 함께 도망치자고 한다면은, 도망치실 건가요? 안 도망치실 건가요? 사실 저는 도시의 삶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 것 아. 같아서 그죠, 네. 근데 또 문제는 딱 봐도 싫었지. 제주도에 네. 어마어마한 농장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또 있습니다. 사실 민재 씨는 헛간을 가진 짓이죠. 뭔가 네. 저는 좀 도시에서 이런 치열한 경쟁 이런 거를 지향하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하지만 또 이 맛있는 음식도 포기할 수 없긴 해요 도시에. 아, 그죠. 맞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제가 본가 양평이잖아요. 얼마 전에 연휴 때 본가에 내려갔었는데 치킨을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치킨 먹자 저녁에 가족끼리 했는데 닭을 잡아주셨나요? 포장을 해와야 되더라고요. 아, BHC가 10분 거리에 있는데 이게 먼 것도 아니고 차 타고 이게 저희 같으면 배달의 민족으로 시키잖아요. 서울에 있을 때는. 여긴 배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로 주문을 하고 포장을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들이 있어요, 확실히. 불편함이 있죠. 네. 어쨌거나 저희가 뭔가 맛있는 음식 얘기를 했지만 그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사실 먹을 수 없을 수도 있고 뭔가 그런 귀찮음들이 되게 많다, 사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시골엔 레제가 없죠. 있을 수도 있죠. 아, 있을 수 있죠. 네. 우리한테 말 걸 레제가 있을 때 그 녀석은 당신과 사는 세계가 달라. 사는 세계가 달라요. 맞아. 레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까요? 레제가 제 생각에는 한 70%는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목소리 빨이지 않나 70% 정도. 약간. 그죠? 근데 이게 방어기제예요, 제 생각에. 무슨 방어지? 착각하고 싶지 않은 거야. 아니 내가 반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내가 반했다고. 아니 레제 목소리가 좋다는 게 어떻게 방어기제예요? 네, 왜냐면은 사실 저는 진짜 진지하게 얘기해요. 얘기하세요. 네, 진지하게 얘기하면은 뭔가 레제에게 엄청 반하진 않았는데 이 맛을. 이게 방어기제야.
당신이 지금 방어 기제를 펼치고 있는 아니 거야. 진짜로. 당신이 지금 AT 필드를 그냥 막 이따만하게 펼치고 있다니까. 네, 저는 방어 기제 되게 많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하여튼 뭐 저는 그럼 반했다고 칠게요. 반했어요. 실제로 만화 봤을 때 되게 매력 있는 캐릭터라 생각했는데 근데 만화에는 목소리가 없잖아요. 그죠? 약간 일단은 그 이유가 몇 개 있는데 덴지한테 진짜로 사실 마키마가 영화를 같이 봤잖아요. 그죠? 마키마가 덴지에게 알려준 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가요? 덴지에게 알려준 건 없어요. 사실 마키마가 덴지에게 감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게 뭔가 덴지에게 알려줬다기보다 그건 약간 너는 감정이 있어라고 세뇌하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굳이 따지면 세뇌인 거죠. 감정이 있다 없다는 어떻게 보면은 마키마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마키마가 알려준 거. 근데 레제는 이제 레제가 사실 매력적인 이유는 덴지를 되게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마키마랑 다른 형식이 어떻게 보면 사랑? 이제 찐사랑? 찐사랑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 그러니까 모르지만은 이 수영을 알려준 거 대표적으로 뭔가 덴지에게 즐거운 일들을 알려준 거 같이 한 거 그게 약간 제가 이게 아까 실천하는 사랑을 얘기했었는데 그런 부분이지 않나. 뭔가 수영이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방법이잖아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근데 그거를 뭔가 강요하거나 이렇게 알려준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이렇게 즐기면서 되게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얘가 어떤 이제 지식을 알려준 건 아닌데 굳이 따지자면 뭔가 이제 레제는 그 축제 때 이제 덴지한테 말했던 것처럼 마키마와 달리 덴지한테 해주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죠. 그렇죠. 그런 게 진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젠지한테 되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사람 아닌가. 근데 진짜 이 레제가 사실 덴지가 16세 사춘기 소년이잖아요. 이 사춘기 남성들이 원하는 그런 뭔가 여성상? 왜 모조리 때려 박은 그거 진짜 맞아요. 진짜 말이 안 되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저 이 얘기해도 돼요? 하세요. 이게 저희끼리 지금 막 레제가 덴지 진심으로 좋아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게 이게 이제 여성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만약에 여성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체로 착각을 해서 레제는 무조건 마음이 있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성분들이 봤을 때 그게 근데 단체로 이거는 홀렸다. 이거는 레제가 날 보고 웃었다니까? 그러니까 웃은 건 맞는데 공중전화 무슨 나를 보고 웃었다고. 이게 진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면 뭔데요? 그래서 사실 진짜 궁금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체인소맨을 영화를 본 여자들 별로 없어요. 제 주변에는. 그래가지고 영화관은 좀 있던데. 영화관은 맞아요. 많이 계시는데 영화관에서 누구 붙잡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레제가 날 보고 웃었다니까? 그러면 진짜 미친놈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제가 이제 뭐 영화 본 애들 만나면 물어보겠지만은 좀 궁금해요, 사실. 근데 레제는 사실 좋아하는 게 맞죠? 맞죠. 왜냐하면은 그 도망치는 기차 안 타고 카페 가는 거 자체가 그 선택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게 되게 선택한 거죠. 명백한 네. 선택 그거죠. 그러니까 레제가 날 보고 웃었다고. 저도 어느 정도 그 말씀하신 사춘기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요소를 다 때려 넣었다 동의를 하는 게 일단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날 좋아한다 맞아. 이 부분이랑 그죠. 그거 중요하죠. 나한테 요구를 안 하고 그냥 나한테 계속 주기만 한다 뭐 이런 부분이 그 사람들의 포인트를 자극하지 않았나. 그리고 막 가끔씩 이제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 막 칠판에 빅 S 적어놓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야한 농담하는 거. 그러니까 좀 빠른 농담하는 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사춘기 청소년이 진짜 좋아하는 코드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레제가 어쨌든 뭐 덴지가 그 전에도 히메노랑 뭐 키스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성을 가르쳐준 존재라는 것 자체가 뭔가 그 사춘기 소년한테 굉장히 큰 의미잖아요. 성이요? 네. 아, 네. 아니, 그니까, 근데 이제 약간, 덴지는 근데 그전에도 좀 관심이 많았지 않아요? 막, 파워도 가슴만, 만지는데 뽕이었고, 이런 장면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 이게 아니라. 아, 실천. 아니, 근데 잠깐만. 둘이 뭘 한 건 아니잖아. 아니 둘이 옷 입고 수영장 가가지고 몇 시간 동안 수영했는데 그게 뭐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 이거 못 쓰겠네. 아니 그렇잖아요. 오늘 자를 게 많겠네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약간 모르겠는 게, 사실, 덴지가 어떤 그런 성에 관심을 가지고 눈을 뜨는 거? 그거는 뭔가 누가 알려줘서 그렇다기보다는 본능적인 거라 생각해요. 애초에 약간 여기 체인소맨 전체로 봤을 때 덴지가 처음에는 마키마 체인소맨 각성하고 마키마가 잡아와서 뭘 원하니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뭘 해줄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마키마가 되게 간단한 아침 식사 얘기하니까 최고지 않나요 했잖아요. 휴게소에서 막 먹을 것도 먹여주고, 그게 좀 저는 이제 식욕이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본능적인 욕구에 꽂힌다는 거죠. 얘가 뭔가 학교를 다니거나 이랬던 애가 아니니까, 시골주의 삶만 살았다가 이제 막 마키마에게 발굴된 애니까 식욕에 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성욕에 끌리고, 그런 약간 본능적인 그것들만 있기 때문에 되게 모자라고 누가 봤을 때 되게 철없고 뭔가 빠른 형태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레제가 알려줬다? 사실 레제가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성에 관한 것에 대해서도 좀 모르겠어요. 애매한 것 같아요. 알려줬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제 왜 이 레제가 사춘기 남성의 그 이상향적인 그 여성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러죠? 로망? 말을 그만해야 될 것 같으면 그만해야 돼요. 네, 로망. 어떤 그런 걸 대변하는 캐릭터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뭔가 맞아요. 그렇게 좀 다가서는 건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죠. 사실. 그 3대 욕구 관련해서 조금 첨언을 하자면은 그 덴지랑 레제가 그 축제 때 얘기를 할 때 덴지가 자기 공안이 밥도 주고 잠도 재워줘서 좋다. 이게 축제 때였나요? 학교 때였나요? 어쨌든 축제 때였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아, 학교다. 레제가 이건 일본인이랑 당연히 누리는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덴지는 마키마에게 종속이 돼가지고 식욕이랑 수면욕은 기본적으로 채워주니까 거기에 만족을 하고, 성욕도 마키마를 동경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마키마에게 종속된 형태로 있는데, 이제 레제라는 존재가 와서 성욕이 조금 넘어가려고 하고, 식욕, 수면욕 같은 경우에도 이건 당연한 거다, 다른 거를 해야 된다, 뭐 학교 다니는다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이 종속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레제도 학교를 가본 적은 없다고. 아니, 왜 화를. 아니 화가 나잖아요. 약간, 죄송해요. 근데 저도 그거에 동의해요. 되게 좋아할 수 있는 코드를 많이 가졌고. 사실, 저는 약간, 네, 그쵸. 사실, 그런 부분에 되게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뭔가 내 말에 자꾸 웃어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진짜 일단 그거였고, 나 좋아하는 거 확정이네. 이런 심리 상태 있잖아요, 덴지의. 그게 너무 공감되는 이제 유머 포인트라서, 누구나 한번 착각해봤을. 뭔가 남자를 꼬시려면은 그냥 웃어주면 됩니다. 스스로 웃기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면은, 진짜. 데니처럼 이래요. 나 좋아하는 거 확정이네. 그럼 뭔가 그리고 덴지 심리 상태가 나오잖아요. 네. 아 나는 나를 좋아해주는 여자가 좋은데 그 상태에 빠진다고요 남성들은. 그게 진짜. 그 묘사가 진짜 약간 정확해. 맞아, 진짜 정확하고. 저희 다 홀린 게 많은 네. 것 같은데요. 맞아. 아니, 진짜.
그렇습니다. 플로팅의 신이죠, 사실. 그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서 처음에 웃다가 울면서 하는 말이 우리 집 죽은 개랑 얼굴이 똑 닮아서요. 이런 아, 이거 너무 플러팅 예, 멘트죠. 이거 진짜 남자가 했으면은 뭐 이런 개떡 같은 멘트를 치냐고 했을 이유. 근데 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그린 듯한 예쁜 캐릭터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린 거 맞아요. 그렇죠. 아, 당신이랑은 사는 세계가 달라. 맞다. 아 자꾸 헷갈리네. 그 그린 거 얘기하니까 얘기하고 싶은 게 저는 일본 애니메이션 잘 안 보다 보니까 네. 옛날에 봤었을 때 완전 배경 같은 것도 다 그림으로 했었단 말이죠. 아, 네, 이번에 보니까 그림을 좀 컴퓨터 그래픽으로 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좀 못 느꼈었는데 혹시 특히 어떤 골목길 같이 좀 배경이 쑥쑥 지나가야 되는 아 그런 부분에서 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 저는 조금 원래대로 그림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어색하고 저는 근데 그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에 들어가는 거 좀 괜찮았던 거는 사실 이 레제 편보다도 그 귀멸의 칼날 무한성 편에 그 무한성이 너무 잘 빠졌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사실 뭐 감독 역량인 것 같은데 저는 약간 그거 보면서 이 레즈편 보면서 거기에 집중을 좀 못해서 그런지 그런 배경이 컴퓨터 그래픽의 위화감? 아 이게 컴퓨터 그래픽이구나 이렇게 못 느꼈는데 규현 씨는 그냥 레제의 얼굴만 보고 있었어요. 아니 저는 그 배경 장면도 봤는데 그러니까 뭔가 위화감이 있었어요. 여기가 너무 깔끔하게 떨어진다는 살짝은 있었겠지만은 근데 그게 막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던 거죠 보면서.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거 뭔지 알아요? 저 그 체인소맨 레제 편 처음 볼 때 규현 씨랑 같이 봤거든요. 아니, 근데 이 형이 자꾸 자꾸 보면서 아 잠깐만. 아니 이게 너무 개구란 게 진짜로 나 진짜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데 자꾸 옆에서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가 언제 그렇게 머리를 느끼하게 흔들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도 살짝 눈가 촉촉해질 때가 있었어요. 아니, 그리고 원래 영화관에서 이거 이렇게 숙이면은 뒤에 사람이 안 보이니까 등 붙이고 보잖아요. 네. 근데 이 형이 조금 제가 앞에 이렇게 완전 집중해서 이렇게 보다가 예. 저희가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이다 보니까 이런 식의 과장은 뭐 항상 해요. 할 거고 앞으로도 이게 어쨌거나 컨텐츠의 재미를 위해서 제가 또 조금 영화 보는데 하시는 얘기라는 거. 뒷분들한테 좀 눈치가 보였다. 실제로 이런 게 다 그냥 대본인 거 아시죠? 여기 뭐 잘 읽었네. 좋아 이런 거. 다음번에는 좀 덜 몰입할 수 있는 영화로 선정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뭐 그렇게 아니, 좀 맨 뒤에 앉아서 보고. 감정적인 게 있었던 건 맞고 사실 요즘 뭐 컨텐츠 보면서 좀 일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에 크레딧 올라가면서 제인도 나올 때 이 형 표정 진짜 봐요. 그랬습니다. 형식 씨가 과장을 좀 잘하시고 그래도 고맙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이 덕분에 잘 되겠네요. 얘기는 이쯤 할까요? 하여튼 그러면 아까 전에 네. 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그 컴퓨터 그래픽 네. 근데 뭔가 그렇죠. 사실 이게 되게 배경 같은 거는 원래 어시스턴트 많이 쓰잖아요. 애니메이션 영화는 그렇게 하고 근데 이게 애니메이션 영화 업계에서 알게 모르게 좀 그 너무 과한 노동력 논란이 있었어요. 약간 미야자키 지브리 스튜디오에서도 그런 얘기 좀 있었고. 너무 갈아놓는다. 네, 그쵸. 사실 배경도 움직여야 되고 하니까 그림 컬러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좀 좋은 부분인 것 같기는 하고 뭔가 그리고 이게 그래픽을 왜냐면은 지금은 좀 위화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점점 쓰다 보면 기술이 발달하니까 이게 또 정말 그림 것처럼 좀 더 막 위화감 없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좀 좋은 거긴 하죠. 근데 이제 당연히 지금 봤을 때는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게 사실이고
근데 이 형은 잘 몰라요. 그냥 레저 얼굴만 보고 있었던 거야. 아 진짜 아니라니까. 한 2시간, 아니 그러니까 1시간 반 동안 레저 얼굴만 보고 자, 있었던 거예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 다음 주제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뭐 방금 전에 김열의 칼날 얘기가 나왔는데 네. 사실 올해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이제 극장가에서 굉장히 선방하고 있어요. 또 이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사실 이거 그 체인소맨밖에 안 봐가지고 저는. 김열의 칼날 안 보셨어요? 그냥 김연아 칼날은 제가 좀 이 OTT로 푸니면 보려고 했어요. 아, 저는 조금 사실 이제 웬만한 영화들은 OTT에서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엄청 액션이 막 가득 차 있고 좀 극장에서 봐야 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 조금 요즘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올해 가장 잘 됐던 영화들 생각해 보면은 좀비 딸은 뭐 그렇다 치고 사실 외화 쪽에는 이제 F1, 그렇죠. F1이 있죠. F1 뭐 미션 임파서블 아니면은 우리 계속 얘기했던 귀멸의 칼날이나 체인소맨 뭐 이런 조금 극장에서 봐야 재밌을 것 같은 영화들이 좀 선방하고 있지 않나. 근데 그런 영화들에 있어서 일본 애니메이션이 특히 이런 액션 장르의 애니메이션이 좀 적합한 장르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아니면은 일단 이 체인소맨이랑 귀멸의 칼날은 워낙 기존 IP가 조금 세니까요.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저도 기존 IP 영향이 좀 크다 생각을 하는 게 혹시 남부 터미널 가보셨나요? 그 국제손자센터? 거기가 원래 한 층 한 개 정도가 그런 오타쿠 관련 굿즈들을 파는 데인데 원래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런 데였는데 이제 계속 층수도 늘려가고 사람도 이제 엄청 바글바글해질 정도로 그런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제 귀멸의 칼날을 얘기를 드리자면 메가박스에서 일륜도 키링을 한 9차 판매까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맞아요. 있거든요. 계속 품절이 될 정도로 그런 식으로 그런 굿즈 같은 걸 모으시는 일본 문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영화에서 판매를 하는 굿즈를 얻기 위해서라도 영화를 다회차 관람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규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약간 솔직히 이번에 뭔가 김연아 칼날이랑 그 체인소맨 흥행한 이유는 그 둘이 IP가 좀 매력적인 부분도 있고 뭔가 그런 일본 문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도 있는데 뭔가 기존 영화들이 좀 재미없어서 그런 것도 좀 있다고 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새로운 컨텐츠를 접하면은 애초에 기존 영화들은 새로운 영화들이거나 아니면은 좀 웹툰이나 웹소설에서 끌어오잖아요. 좀비딸이라든가 이번에 뭐 전독시도 있고. 근데 그런 특히 이제 전독시 같은 경우에는 설정이 일단 있고 웹소설만의 또 감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이제 좀 높은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비딸은 좀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진 않죠. 네, 사실 귀멸의 칼날이나 체인소맨은 이 세계관도 정말 매력적인데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물론 체인소맨은 좀 뭐 편차가 하겠지만은 이게 그냥 좀 편하게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체인소맨 제 생각에 레드편 같은 경우 특히 체인소맨 세계관에 그냥 좀 보여주고 일단 데빌런터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워낙에 이게 OTT 때문에 OTT가 유행하니까 OTT에서 이거 봤어? 이런 얘기들 막 할 거고 시청자들끼리 그러면서 좀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게 대충 어떤 뭔가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극장에서 이거 하네? 볼까 하면은 저도 볼 것 같고 왜냐면 귀멸의 칼날 제가 안 보긴 했지만은 저 이제 귀멸의 칼날이 만화를 봤는데 별로 재미없는 것 같아서 안 봤거든요 사실 그 내용은.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해서 그냥 시간이 남아서 뭔가 누가 보자고 하면 볼 것 같은데 그리고 꽤 이제 흥행했던 얘기 들었을 때 나쁘지 않나 보다 그냥 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런 거 보면은 익숙한데 좀 매력적이고 진입장벽이 낮은 세계관 거기다가 이제 좀 실사 영화들 중에
실사 영화들도 사실 비슷하잖아요. 요즘 뭔가 어떤 좀 기존에 뭔가 본 것 같은 스토리들이 되게 많고 새로운 영화라고 하더라고. 원작이 없더라도 원작이 있으면은 웹툰이나 웹소설에서 가져오는데 그것들은 사실 뭔가 한국 이제 IP 기반인데 한국 웹툰이나 웹소설은 조금 기존 팬들 노리고 만든 원작 영화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사실 뭐 기존 IP를 활용해서 만드는 영화나 뭐 드라마 그런 작품들이 네. 원래 기존 IP 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작품들이죠. 오히려 말씀하신 전지적 독자 시점의 경우에는 네. 제가 이걸 이렇게 제 의견으로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뭐 물론 웹소설은 웹소설 장르만의 그런 특성과 매력이 있고 영화는 영화 장르만의 그런 특성과 매력이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IP를 활용해서 만든 영화는 그 원작 팬들의 그 관심을 이용해서 만든 영화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지적 독자 시점은 저희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그런 IP 활용 영화들 중에서 유일하게 설정들을 좀 뒤엎은 영화거든요. 애초에 그 주인공이 움직이는 동기 자체가 완전 웹소설 원작이랑은 180도 다르고 그런 부분에서 또 원작 팬들의 비판을 좀 받기도 했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런 IP를 활용해서 만드는 영화들은 원작 존중이 최우선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지금 귀멸의 칼날이나 이 체인소맨 레드편 얘기를 계속 했는데 이 두 영화가 원래 만화 원작이잖아요. 근데 이 만화의 그 중간 부분을 뚝 떼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 영화적으로 보면은 좀 흐름이 말이 안 되는 부분들도 많고 이 부분은 없어도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레제편의 경우 아키랑 천사의 악마 이야기는 여기서 그렇게 레제편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걔네 둘이 하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아키가 몇 번 와서 뭐 체인소맨 한 번 구해주는데 그거야 뭐 영화적으로 각색하면 그만인 부분인데도 그거를 다 살려서 넣었다는 거. 그리고 귀멸의 칼날도 사실 영화적으로 보면은 이 스토리 라인이 이렇게 그냥 그대로 이 만화 뚝 떼서 이렇게 만든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조금 싸우고 회상하고 조금 싸우고 회상하고 그런데 이제 원작 팬들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서 그냥 만화 그 자체를 실사가 아니라 애니메이션으로 옮겼다는 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지적 독자 시점과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맞죠. 그거는 저도 말을 얹고 싶은 게 저는 슈퍼마리오랑 마인크래프트 영화를 봤었는데 사실 그 두 개 영화 다 스토리적으로는 어린이 영화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스토리적으로는 형편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인데 사실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은 꽤 다들 좋아했었거든요. 그 점이 특히 슈퍼마리오는 그 마리오 세계관을 실제로 옮겨온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줬었고 마인크래프트도 좀 그런 공감 갈 만한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스토리가 별로였어도 성인들도 충분히 만족을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독씨 같은 경우에 저도 보진 않았고 논란만 알고 있는데 그런 원작 팬들이 그런 지점에서 좀 아쉽게 느끼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8번 출구라는 게임 아시죠? 네. 그것도 영화로 나왔잖아요. 맞아요. 8번 출구요. 그 공포 게임 있잖아요. 나가면서 이상한 그 이렇게 8번 출구 지나가고 아저씨 한 명 걸어오는데 그래서 뭔가 이상한 점을 찾는 것들 찾지 못하면 이제 다시 1번 출구로 돌아가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게 있는데 그것도 영화로 나온대요. 맞아요. 일주일 뒤 개봉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뭔가 그 약간 이게 영화로 나온다고는 전혀 생각 못 해봤거든요. 사실 뭐 요즘 워낙 게임들이 많이 영화로 나오니까 이제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는 한데 그게 좀 약간 되게 좋은 부분도 있고 약간 안 좋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되게 영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관객층들이 많아질 것 같긴 한데 이제 영화의 막말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그 세계관을 보여주고 스크린 위에서 그 정도로 어쨌거나 거기서 더 이상이 나가면 좋은데 그 이상이 나갔을 때 원작 존중을 하면서 그 이상을 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는 좀
왜냐면 이제 저희 옛날에 타짜도 아실 거고 올드보이도 보셨다면 알겠지만 둘 다 만화 원작이잖아요. 근데 사실 만화 원작 올드보이는 이제 좀 많이 일본에서도 호평을 받았고, 그러니까 호평을 받은 거 아니고 좀 애매한 반응이 있었고, 타짜 원작 같은 경우에는 이게 6.25 전쟁 이후 얘기여가지고 엄청 옛날 1950, 60년대 그 시대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좀 각색해서 옮기고 또 그리고 영화 그 만화 내에서 고루한 장면들 좀 많이 찾아내고 그런 게 훌륭한 각색들이 된 영화들이잖아요. 사실 되게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좀 풍토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는 뭔가 요즘 요즘 기존 IP를 활용하는 방식이 좀 네, 부정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네요, 이건. 근데 뭐 사실 제 생각에는 전지적 독자 시점이 저 물론 그 웹소설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물론 재밌지만 예술성이 막 대단한 그런 웹소설은 아니잖아요. 그냥 웹소설 쉽게 장르 말해서, 자체가 그쵸. 그 매체 자체가 막 맞아요. 예술을 하고자 하는 매체는 아니잖아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영화화 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그 원작 팬들의 그 팬 화력을 이용해서 어쨌든 관객 수를 좀 채우겠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원작 팬들이 만족하지 못할 만한 그런 결과물을 만든다? 원작 팬을 만족시키는데 1차적으로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좀 사실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화 좋아하는 친구 한 말인데 걔는 영화뿐만 아니라 컨텐츠 되게 좋아하는데 전체적으로 전지적 독자 시점은 사실 웹소설에서 독자가 메타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웹소설이라는 매체가 이 작품의 중요한 컨셉인데 그걸 영화로 옮겨오면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 컨셉이 뭉개진다는 거예요. 뭉개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저는 되게 동의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웹소설 본 적은 없지만 전지적 독자 시점에서 독자 입장에서 그 소설을 읽었을 때 오는 뭔가 어떤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소설의 주인공이 소설을 읽는 사람인데 자기가 주체적인 주인공이 되는 거네. 나도 그러면 본인도 그 소설을 읽으면서 그 주인공의 입장에 더 몰입할 수 있는 메타적인 요소가 있는 건데 사실 영화로 옮겨오면 그게 좀 뭉개지겠죠. 네, 그래 애초에 그 전지적 독자 시점 분량 자체가 영화 뭐 한 편으로 이렇게 충분한 얘기를 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그 예전에 있었던 타짜 뭐 이런 작품과의 가장 큰 차이는 결국 그냥 단순한 실사화냐 아니면은 리메이크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타짜는 뭐 영화로 리메이크 한다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전지적 독자 시점의 경우에는 관객들이 기대하는 건 리메이크보다 좀 실사화에 가깝다 보니까 그런 기대에 어긋나는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사실 맞는 말 그런 같습니다. 경우가 영화뿐만 아니라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었나요? 그것도 결말 부분에서 굉장히 논란을 빚었던 것 같은데 요즘 그런 IP 활용 작품들이 많아지다 보니 그 부분이 좀 많이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뭐 부정적인 면이 있다 이거는 아니고요. 사실 지금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드라마 중 하나가 또 폭군의 셰프잖아요. 폭군 셰프 맞아. 폭군의 셰프도 기존 IP를 활용해서 만든 드라마인데 뭐 굉장히 평을 받고 있고 그런 면에서 뭐 사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뭐 잘하면 잘하는 거죠. 맞아. 원작을 바꾸더라도 잘 만들면은 맞아요. 별로 사람들이 그렇죠. 되게 오히려 재밌어하죠. 뭔가. 이게 좀 얘기가 세긴 했는데 체인소맨으로 다시 뭔가 할 얘기가 더 있어요. 레제데 마키마 할까요? 그렇죠. 이 영화만으로 봤을 때 뒤에 그런 거 없이. 근데 이건 그러니까 차라리 마키마를 고르려면은 네. 그 앞에 앞에는 있어야 돼요. 맞아. 앞에를 봐야 되고 뒤는 안 되잖아요. 뒤는 또 안 되죠. 저는 약간 전투력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전투력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전투력으로 하면은 상대가 안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근데 약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 마키마가 되게 레제가 이게 영화 내내 엄청
막 화려하게 싸우고 그리고 파병이 막강하잖아요 영화 때문에. 그러다가 마지막에 덴지를 찾아가는데 마키마를 만나고 막 마키마 죽이려고 하다가 마키마한테 엄청 쉽게 이제 제압당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조금 아하. 사실 의문 왜냐면 또 사실 마키마가 굳이 따지면 마키마가 죽인 게 아니라 천사의 양반이 그죠. 죽인 거거든요. 물론 천사의 양반도 강하다는 묘사가 있긴 했지만 과연 레제 정도인가를 봤을 때 근데 쥐가 고양이를 이길 순 없어요. 저는 살짝 레제가 포기했나? 라는 생각도 들었던 게 그 한쪽 팔로 요거를 별로 열심히 안 땡기는 아 살짝 네, 땡길라다 막으니까 그냥 툭 하고 떨어지는 게 포기를 했나 싶을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들긴 했었거든요. 뭐 천사의 악마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원작 기준으로 보면은 레제는 마키마의 정체를 알잖아요. 그렇죠. 사실 원작 기준 제 생각에는 그런 의문은 원작 안 보신 분들이 아마 가지고 네, 마키마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사실 근데 일기만 봐도 대충 느낌이 와요. 이 사람 얼마나 강한지. 그죠? 그 박수 짝짝 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영화적으로 굳이 저는 설명을 좀 해보자면 거기서 레제가 덴지한테 갈 때는 레제가 완전히 시골쥐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마키마한테 지지 않았을까? 레제는 원래 시골지 않나요? 아, 그 약간 그러니까 모르모트라는 어떤 그 코드가 아. 보였잖아요. 레제한테. 전 그래서 뭔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본투비 도시지인 건데 걔는 살아오도록 된 건데 거기 덴지한테 갈 때는 시골쥐였기 때문에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마키마가 이제 친구를 또 시골쥐 잡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키마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 그 장면이 그렇게 뭔가 이상하지 않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그 영화 안에서. 근데 좀 약간 임팩트가 없이 죽었다 이런 얘기긴 했어요. 폭탄의 악마 엄청 세게 나오는데. 뭐 교양상의 문제죠. 그죠. 사실 실제 만화에서도 그렇게 아니 뭐 죽어요. 엔딩인데 거기서 싸움을 다시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변신을 못한 것도 영화적 허용이라 봐요. 학교에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떡해요. 학교에 가본 적이.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평점을 좀 남기고. 저희가 뭐 네. 전문가 주제에 무슨 평점을 남기겠습니까? 저희는 이 영화를 추천하는 정도를 1에서 5점 사이로 아, 네. 이 영화 볼만하다 안 볼만하다를 1에서 5점 사이로 남기겠습니다. 네, 민재 씨부터 이 영화 얼마나 볼만한지 5점까지 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5점 드리겠고요. 아, 사실 5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애니메이션을 잘 안 보기도 하고 제가 슬램덩크 이후로 처음 본 거거든요. 일본 애니메이션.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재밌게 봤다. 그래서 만약에 안 보셨던 분들이라도 쉽게 볼 수 있는 영화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점 드리겠습니다. 좋은 얘기. 머스트 씨. 좋습니다. 만족하고 봤네. 좋습니다. 저는 50점 드리겠습니다. 아니, 100점 만점이 아니에요. 아니, 2.5점 주겠다는 얘기예요? 장난이고. 저도 이제 5점을 주고 싶고, 사실 뭔가 되게 서툰 사람들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영화가 단순히 그냥 그 원작이나 체인소맨이나 이런 세계관을 떠나서 서툰 마음들의 이야기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고, 그리고 뭔가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만족감들을 다 잘 채워줘요. 이제 전투씬이라든가 어떤 쾌감 있잖아요. 그 싸울 때 싸우고 그 어떤 드라마가 일으킬 때 드라마에 대해서 되게 깊숙이 파고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체인소맨이 되게 힙스터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뭔가 그 체인소맨이 좀 감정적인 거를 그 우울감으로 표현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 보통 소년 만화에서 친구가 주인공이 동료가 죽으면 그 동료가 죽었어 어떡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되게 직설적으로 분노하잖아요. 근데 체인소맨은 좀 그 직설적으로 분노하거나 직설적으로 감정을 좀 표현하진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또 그 나름의 매력이 있으니까 많이 좋아해주고 있지 않을까. 학교를 가지 않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도시는 그런 좋은 표현력이 진짜 좋은 것 같아. 약간 설득력이 있어요. 도시는 좋은 곳이. 저는 4점 드리겠습니다. 4점. 네. 1점은 가족들이랑 볼 영화는 아니라는 점에서 그런 부분이 좀 있죠. 다음 영화는 조금 저희가 상의를 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시 한번 많은 남성들을 울렸던 영화 체인소맨 레제편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